97쪽부터 보겠습니다. 9번. 세 실수 ABC에 대해서 3차 방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는 답이 190이에요. 답이 틀렸던데? 답이 1번으로 돼 있어서 질문한 거 아닌가 나한테? 본인이 풀었을 때 190이 나왔어요? 다 190이 나온 사람 없냐? 내가 틀린 거냐? 너 안 풀었어? 책을 바꾸고 진경, 너 얼마 나왔어? 아직 못 풀었다고. 여기가 뭐 숙제 시작인데? 야, 이 문제 풀었다 손 들어봐. 너 뭐 나와? 3번에 6 나온다고? 3번 나온다고? 5 나온다고? 같이 한번 풀어보죠. 가에서 X에 대한 3차 방정식,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의 이제 첫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문제가 틀렸을 수 있어요. 내년 되면 쓱 고쳐집니다. 알겠죠? 네. 나를 먼저 볼게요. 나에서 실근 2를 갖는다고 했거든요. 그죠? 네. P2x-1은 0의 실근이 2고 허근은 편의상 x1하고 x2라고 할게요.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지금 4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왜 나를 먼저 보냐면 그냥 좀 편하게 가려고 그런 건데 가에서 P4x-1은 0이 있어요. 그럼 얘의 실근은 1이에요. 1. 왜 1이냐면 여기다 2를 넣어보면 결국은 이 괄호 안이 얼마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죠. 여기다 2를 넣으면 이 괄호 안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실근이 1이죠. 물론 x 대신에 2x를 대입해서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허근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당연히 2분의 1 x1하고 2분의 1 x2가 되겠죠. 왜냐면 x1 여기다 집어넣으면 괄호안이 얼마가 돼요? 2x1-1이 되죠. 2분의 1 x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2x1-1이 되죠.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가부터 해도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허근의 곱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4분의 1 x1, x2가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니까 x1, x2가 얼마다? 12란 얘기죠. 그러면 나는 얘를 기준으로 일단 식을 써볼게. 그러면 P2x-1은 뭐냐면 실근이 2니까 일단 x-2를 가져야 되거든? 그지? 그리고 합이 4이고 곱이 12인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문제를 잘못했는지 풀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px는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해. 그럼 p2x-1은 x 대신에 2x를 넣은 거기 때문에 최고 차이값은 뭐 해야 돼요? 8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8이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됐죠? 8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P7을 물어봤잖아요? P7에 X에 뭐 넣는 거예요? 4 넣는 거죠? 맞잖아. 그럼 8 곱하기 2 곱하기 16 10이 되냐? 그치? 그럼 192잖아요. 내가 이상하냐? 신고합시다. 이미 누가 했겠죠. 천만원 돈 주니까 돈 안 줘. 뭐 그 해당 도서에 구입할 때 뭐 5,000원 쿠폰 뭐 이런 거 줘요.
190이 맞는 거 같죠? 네. 저도요. 딱히 제가 안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개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보통 제 말이 대부분 다 맞아요. 틀린 적 없어요. 자, 넘어가고요. 네. 뭐 어떻게 해야 3이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정답은 3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3이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거 책에 앞에 px 그 할 때 x 세제곱 개수의 64분의 1 책에 써져 있어서. 네 책에? 네. 네 책에? 네. 벌써 고쳤네. 64분의 1 써있다고요? 아 여기가 x의 세제곱이 아니고 64분의 1로 고쳐져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책이 틀린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3 나와요? 야 근데 이건 답을 고쳐야 정상 아니냐? 누가 x의 세제곱에서 64분의 1 넣어갖고 문제를 출제하냐? 출제자가 막이 치네. 자, 알았어요. 일단 얘들아 넘어갈게요. 예. 11번. 아무튼 문제가 틀린 걸로. 예. 2차 방정식과 한근이 지금 ABC 실수 조건 밑에 확인하러 가야죠. 왜냐면 한근이 어쩌고 나왔으면 실계수인가 확인해야죠. 켈리그령 써야 되니까. 근데 실수인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i만 근이 아니고 1 마이너스 루트 2i도 근일 거예요. 그죠? 잠깐만. 3차 방정식이 근이구나. 됐어. 오케이. 자,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i인 3차 방정식이니까 1 플마 루트 2i는 3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면 공통인 실근을 가질 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근은 실근입니다. 공통근은 실근이에요. 근데 그냥 공통근이라고 해도 문제는 성립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허근을 공통근으로 못 가질 것 같은데. 왜냐면 1 플러스 루트 2i가 공통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2i도 공통근이어야 되잖아. 근데 두 근의 곱은 얼마지? 3이지. 근데 2차 방식 근계수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6이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공통근을 허근을 가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통인 근을 가질 때라고 문제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통인 실근을 가질 때라고 굳이 또 착하게 실근이야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굳이 실근이라고 안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태련,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는 것 같은데? 정신 안 차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공통근이라고 써도 될 것 같다. 여튼 여기서는 공통인 실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지, 신겸아? 누구야? 한 글자야. B요, B. B. 오늘 비웠잖아. 죄송합니다. 개소리고요. 지금 여기도 B를 사용하고 여기도 B를 사용하잖아. 서로 다른 식인데 같은 문자인 B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식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거지. 그러니까 이 B를 이용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편의상 이 공통인 실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B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얘가 뜻하는 B는 뭐하고 같냐면 이제 얘의 근은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랑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씩의 곱의 합하고 같아요. 저 B는. 그러면 알파 1 플러스 루트 2i 더하기 알파 1 마이너스 루트 2i 더하기 3 이게 되겠죠. 근데 계산해보시면 이게 얼마냐면 2알파 더하기 3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근의 합 공통근 알파라고 했지? 알파. 그냥 일단 B라고 적어보지. 얘가 B다 이렇게 3차 방정식에서 그냥 적은 겁니다. 얘가 B하고 같을 것이다. 2알파 더하기 3은 B다. 그러면 이 B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냐면 2알파 더하기 3을 넣을 수 있죠.
됐어? 근데 알파가 근이라며. 그럼 알파 넣으면 성립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2는 0이다. 즉 알파가 4임을 알 수 있죠. 다 풀었네요. 그럼 3차 방정식 얘는 x 마이너스 4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겠죠.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어떻게 구할 거야, 준우? 1을 넣어요. 그렇죠. 여기다 2를 넣어서 2를 빼죠. 그죠? 2를 넣으면 얼마예요? 아 마유. 1을 넣으면 얼마야? 마육? 그럼 2를 더 빼니까 마7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쓰는 순간 이제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럼 왼쪽에 2를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잖아. 그럼 오른쪽에도 2를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 2를 넣어서 2를 빼면 되지. 물론 전개해서 a가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해가지고 해도 돼. 재미없잖아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조금 계산을 덜 하고 머리를 더 쓰는 방향으로 항상 문제풀이를 몰아가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져야 수학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더 사용하는 방향의 풀이를 자꾸 하려고 애를 쓰세요. 손한테 자꾸 뭔가를 맡기잖아요, 태스크를. 그러면 수학이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닉하지. 왜냐면 보통 이제 초중등 학원을 보면 노트 쓰는 걸 엄청 중요시한다고. 머릿속으로 뭐 좀만 생각해가지고 답만 적어놓으면 선생님 별로 혼내. 너 왜 답만 적어놨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진짜 문제를 안 푸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나이 또래에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들 공부를 시키려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답만 적은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걔는 맨날 혼나. 그럼 걔가 맨날 손으로 이제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수학이 더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나는 머리로 해결이 되면 굳이 안 써도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공사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애하고 무슨 심리 게임을 해야 돼. 너 풀이가 없냐? 머릿속으로 했는데요? 진짜요? 네, 진짠데요? 동공 지진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손에 부담을 덜고 두뇌가 많이 사용되는 게 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제를 좀 알아서들 잘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제가 여러분들 막 검사한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수학을 안 좋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했어요. 일부러 뭐 했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안 했다고 하면 다음에 잘하세요. 이러고 말잖아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그래서 상위권의 포지션 되려고 노력 중인 실제 상위권이거나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뇌가 사용되는 비중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자, 16번 볼게요. 갑자기? 갔다 와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이거 뭔 말이지? 지금 해가 모든 연립방정식의 해가 모든 실수이다 무슨 말이야? 1차식과 1차식의 연립이잖아. 평행하다. 그거는 공통수학 2의 직선의 방식 땡겨온 거 아니야? 지훈이 얘기해봐. 제가 기대한 답변이 안 나와요. 강민이 얘기해봐. 얘기해봐. 무슨 뜻이냐고. 에? 내가 기대한 답변이 안 나와. 너 말해봐. 무슨 뜻이야? 영준 얘기해봐. 식이 하나이다. 식이 하나라고요. 식이 하나라서 부정방정식인 거지. 해가 모든 실수하는 건 부정방정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언제 부정방정식이에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모자라면 부정방정식이에요. 식이 2개 있어야 xy를 확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뭐냐면 식이 하나밖에 없네? 2개인 줄 알았더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기계적으로 많이 풀죠. 개수의 비가 같다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방정식이 같다는 말은 방정식이 일치한다는 말이 개수의 비가 같다는 말이에요. x 더하기 y는 1 x 더하기 y는 1 어떤 이렇게 쓰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근데 이래도 식은 하나잖아요. 이게 식이 2개야? 하나잖아.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이다. 식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식이 모자란다는 얘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평행까지 안 가도 돼. 알겠지? 그렇다. 이걸 만족하는 A는 얼마죠? 어려운 얘기예요. A는 1이죠. 1. 그냥 얘랑 갖다만 봐도 1인데. 그죠? 예. A가 1이고 그럼 알파가 1이죠. 이 A의 값을 1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해가 없을 때는 두 식이 같은 줄 알았더니 상수는 다르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2분의 A 제곱은 A 더하기 1분의 2A 마이너스 1은 2분의 A가 아니어야 된다. 그런 관점이라서 얘를 풀어야 되고 얘를 푸는 과정에서 뭘 다루게 되죠? 3차 방정식을 다루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예.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은 4A 마이너스 2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0이죠. 당연히 1 인수로 갔겠지. 위에 성립했었으니까 너보나 마나.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 실제로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얘가 0이 되게 되면 뭐가 되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거에 근이 베타하고 감마란 얘기잖아. 그럼 알파에서 베타 더하기 감마 빼라는 얘기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17번 연립방정식의 해 순서쌍을 꼭지점으로 한다. 이게 더운 거 같니? 나만 덥니? 연립방정식의 해 순서쌍을 꼭지점으로 한다라고 했고 연방 풀면 되잖아요. 자,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태연아?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예? 치환이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봄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강민아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와, 씨. 국문현답인데? 진경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차수를 낮추는 거 그래요. 1차식을 얻어내는 겁니다. 1차식을 얻어내는 거. 근데 얘는 약간 독특하게 이제 대칭형 구조라고 해서 약간 독특한 케이스긴 한데 이것도 별거 아니야. 얘가 지금 대칭식이잖아 둘 다. 그러면 x 더하기 y를 그냥 한 문자로 보고 x 곱하기 y를 한 문자로 보면 조금 더 편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을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2xy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번째 식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얘가 1이니까 여기서 이거 하나 하고 여기서 요거 한 개만 가지고 그냥 1이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남은 식이 누구냐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는 1이다 이걸 얻어요. 근데 우린 이것도 한 문자로 보고 있고 이것도 한 문자로 보고 있으니까 얘가 우리한테 무슨 식인 거야? 1차식인 거지. 그래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식을 풀 때는 1차식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1차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두 식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식에서
차수가 높은 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식을 적당히 가공해서 상수항을 소거해서 다시 인수분해 된 2차식 만들어서 1차식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칭형 구조여서 x 더하기 y와 xy를 각각 한 문자로 보고 식을 다루어서 1차식을 얻을 수도 있다. 크게 이 정도의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안 외우고 그냥 뭐 만들려고 얘를 쓰면 된다? 1차식 만들려고 얘를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밑에 식에 대입할까요? 그게 편할 것 같죠?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빼기냐?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가 빼기죠. 네. 이게 0 되는 것 같네요. 그럼 x 더하기 y가 0이면 xy는 얼마죠? 마일 x 더하기 y가 1이면 xy는 0이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 y는 1 마일 1 이거하고 0 1 1 0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진짜 대충 그려도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일, 마일 여기 있죠. 마일, 1 그죠? 1, 마일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0, 1은 이렇게 연장한 여기 있고 1, 0은 이렇게 연장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각형은 다음과 같이 생긴 사각형인데 이게 뭐가 쉽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그냥 알죠? 정사각형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그냥 2분의 3이다. 그래서 뭐 굳이 그림 이렇게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서 대충 그렸습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얘는 xy의 곱이 k다. 이걸 이용해서 그냥 표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y 대신에 x분의 k를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4k 제곱은 8 될 거니까 이걸 이렇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더하기 4k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x의 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 혹은 x에 대한 보기차 방정식의 형태로 이걸 해석해라. 이런 말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죠? 예. 실수 xy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실수 xy가 존재하려면 x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x의 제곱의 합을 보세요. 얼마예요? 8이죠. 이미 0보다 크네요. 곱을 보세요. 4k의 제곱이죠. 이미 0보다 크거나 같네요. k랑 상관이 없죠. 그러면 뭐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실근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을 한 문자로 바라본 2차 방정식이 실근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4분의 1을 쓸게요. 16 마이너스 4k 제곱이고 이게 이러면 되죠?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럼 ab의 곱은 마이다 라는 거죠. 네. 마사 아니냐? 미안하다. 잘했죠? 마사다. 잘했어요. 넘어가 되겠죠? 별로 안 어려운데. 정말 잘 봐야 돼. 내가 봤을 땐 공수원은 남들을 떨치기가 어려워. 남들을 떨치려면 실수를 안 해야 돼. 공수원이 전반적으로 너무 쉬워졌어요. 도형의 방정식이 공수표로 이동하면서. 예전에는 중간고사 막 이렇게 제가 이제 학생을 굳이 구분하자면 수학적 사고력이 많이 없고 문제만 드립다 많이 푸는 친구들이 중간고사에서 좀 좋은 점수를 기록해도 도형의 방정식 박살 나면서 약간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공수원 중간고사를 조지면 만회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근데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걸 좀 만회할 수 있고, 행렬 올해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의 변별은 아마 경우의 수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우의 수 이미 끝난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진짜 잘 봐야 돼, 기말. 알았어? 네, 맞죠? 여기 없죠? 27번 보면 되죠? 27번. (3차) 방정식이 1 이상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3차 방정식에서 구체적으로 근을 물어보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뭘 간다고 했죠? 1차 인수를 간다고 했어요. 심지어 미정계수가 있어도 1차 인수를 갔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있으면 오히려 좋다고 했죠. 왜냐면 이제 여기 그냥 보면 얘네 뭔 생각해야 돼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약수분의 24의 약수 이지해야 되니까 뿔마 1, 뿔마 2, 뿔마 뭐 4, 뿔마 6, 뿔마 12, 뿔마 24, 뿔마 a분의 1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말고 어차피 a가 없어져야 되니까 누굴 대입해 a가 없어지지? 라는 꼬라지를 보면 1이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보시면 x-1을 인수로 실제로 갖습니다. 1을 대입해 보면 a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숫자도 다 사라지죠. 예.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4는 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이상의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인데 여기서 이미 1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서로 다른 조건이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차 방정식이니까 어차피 a는 0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부등식의 해와 2차 함수 이 세 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좀 이용할 수 없나 이런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용할 수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있죠. 왜냐하면 미정계수가 2차항에도 a가 들어있고 1차항에도 a가 들어있는데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구할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의 개수는 1차항의 개수라서 대칭축이 2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칭축이 2니까 또 자연수 a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러면 대칭축이 이미 2인 상태잖아. 그럼 얘가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을 이렇게 갖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1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판별식 조건 대신에 뭘 사용하면 되겠어요? 2일 때 함수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fx를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24라고 생각하면 f1은 24 마이너스 3a인데 이건 양수여야 합니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f2는 얼마니? 24 마이너스 4a인데 이건 음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거니까요. 그쵸?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는 7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세요. 이용을 못하겠으면 이제 뭐 근해공식을 쓰든 막 순수식으로 가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기도 하고 계산량도 적어요. 그러면 답을 틀릴 가능성도 더 적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요거는 그냥 센스잖아. 센스. 누가 봐도 이거는 나를 제발 한 문자로 좀 봐줘 라고 써있지 않아?
그러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아니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고요. 얘는 허근이기 때문에 실근이 아니거든요. 얘는 실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근계수에서 곱 마삼만 선택하면 되겠죠. 이해됐나 친구들? 이해됐어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30번 fx 자체도 뭐 이제 이차함수니까 유의미하긴 한데 인수분해를 그렇게 하고도 이걸 못 보면 안 됩니다.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돼요. fx 마이너스 2 곱하기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그러면 fx가 2이거나 또는 fx는 2x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풀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근데 얘가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fx 플러스 1 왜냐면 fx는 어차피 아래로 불리는 거 확실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는 y는 2니까 y는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접해야만 세 실근이 될 거 아니야. 저 위치에 꼭 접한다는 게 아니야. 아무나 그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이자 세 개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y는 2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죠? 쟤는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지나가야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y는 2가 fx랑 접할 때 y는 2x 플러스 1은 두 점에서 만나고 반대로 말하면 y는 2x 플러스 1이 fx랑 접할 때 y는 2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만족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세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실근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첫 번째 fx를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2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중근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중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2가 아니고 k죠. 누가 2여야 되냐면 이게 2여야 돼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죠. 이런 실수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쟤는 y는 2랑 접할 수 없는 a인 거야. 그러면 너가 중근인 건 안 되는구나. 누가 중근이어야 된다? 이게 중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저게 중근이면 그냥 이제 식을 쓰면 되죠.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고 판별식 4분의 1 쓰시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게 0이면 되는데 이거 전개할 필요 없이 k 마이너스 1 공통인수니까 곱하기 k 마이너스 2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k는 1도 되고 2도 된다. 근데 1, 2를 둘 다 되냐? 그건 의문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fx는 2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해봐야지. 이게 중근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k가 1일 때는 fx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거든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되네. 그죠? k가 2일 때는 fx가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잖아요. 그죠? 얘 꼭지점 잡혀 오히려 음수일 것 같은데 얘도 되네. 둘 다 돼요. 그래서 이거 있네요. f2는 5보다 크다. 그죠? 네. 그냥 f1로 판정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f2는 얼마냐면 4예요. 그럼 5보다 크다의 탈락입니다.
여기서 F1은 얼마냐면 7이에요. 그러면 5보다 크다. 참이죠. 따라서 F1은 얼마다? 14. 그래서 저 세실근이라는 게 문제를 푸는 키워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 하죠.